그래서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에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영농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군사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영농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뭐 이런 것도 이런 대첩도 있었지만 우리 의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김원봉이 여기 1919년에 여기에 들어왔다가 뭐냐면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요. 그래서 한 6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진이 13명입니다. 이 13명 중에서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졸업을 한 게 아니라요. 중간에 우리는 이런 어떤 군 부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뭐 역적들, 매국노들 다 처결할 수 있는 그런 테러를 하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의기투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의사, 열사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한 책인데 리무엘지의 소설 아리랑의 노래에 보면 그 주인공이 김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김산인데요. 본명은 장지락이고 이 김산이라는 사람이 신흥무관학교의 최연소 그 가입자라고 할까요? 지청천 교장을 붙들고서 이제 15살에 막무가내로 설정을 벌여서 겨우 입학 허가를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김산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산이 얘기하기를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유명한 게 뭐냐면 그날, 그죠?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군사가 아니라 군사훈련이 아니라 국사예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를 길러낼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사라고 하는 거죠. 국사교육에 있었다. 그래서 석주 이상경 선생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교재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뭐 한나라, 식민지,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다 바깥에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석주 이상경 선생도 이런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다? 만주에 만주가 다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바로 이 땅이 예전에 고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였고 발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흥무관학교의 교가가 있는데요. 이 교가를 보시면 교가에 이제 후렴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후렴구를 보면은 후렴구 앞에 1절을 잠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해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자손 어버기르고 그래서 헌원자손이 나오는데 중국을 황제 헌원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어떤 중국의 헌원 자손들을 전부 어버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해섬 중에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동해섬 중에 어린 것들이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그걸 품에다 품어 젖먹여 준 것이 언제냐 바로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 서간도 쪽은 특히나 이 배달에 대한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배달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지금은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다 배달의 민족 어플 때문에 배달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후렴구를 보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배달의 청년, 배달의 자손, 배달의 조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저 러시아 쪽에는 신안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만주 쪽에는 뭐가 있냐면 배달촌이 있습니다. 배달촌. 우리가 가서 거기다 그 땅에다가 이름을 짓잖아요. 배달촌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상설과 조송한 등 독립운동을 벌이고자 조성한 한인촌인데 이 배달촌이라고 하는 것은 용정, 삼원포, 좀 전에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곳이 서간도의 삼원포잖아요. 용정, 그 다음에 북만주의 밀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운동 기지였다. 이게 몇 주 전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배달촌이라는 것이 가장 오래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배달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조선 이전에 이제 배달국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에 대한 인식이 아주 확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 청년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배달 소년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배달 지명도 있었고, 배달 간판을 이렇게 달력하다가 일제에 의해 가지고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족이다. 배달이라는 건 발달하는 뜻이잖아요. 광명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1918년에 이회영 선생은 그런 과정에서 고종의 해외 망명을 계획하는 가운데 고종이 독살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살설이 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때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는 독살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명성황후라고 하는 왕비도 칼에 이제 칼부림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황제께서도 독살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그 황제와 황후가 전부 이렇게 일제히해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이러한 어떤 죽음 속에서 뭐가 표현하냐면 의병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3.1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3.1혁명인데요. 세상은 언제나 바꾸려는 자들의 것이었다. 바로 1919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년대 독립운동, 20년대 독립운동 이렇게 하지만 20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919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광복이 되면 8.15 광복절이 나오지만 일제시대에 기념했었던 단 하나가 있습니다. 독립기념일과 그게 바로 3.1절이거든요. 그래서 1919년 이후에는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그 해방될 때까지 3월 1일만 되면은 그렇게 독립기념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런 어떤 기념일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에 러시아의 레닌은 약소국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 자결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민족 자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1918년 말미에 바로 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원래는 승자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 패자들의 어떤 민족의 자결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민족 자결.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진 않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어떤 죽음, 독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수탈당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어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것도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5천만 명이 전 세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740만 명이 감염을 당하고 그 중에 14만 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1919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 부모가 14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가운데서 암울한 가운데서 뭐가 있었냐면 희망이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였고요. 그 민족 자결주의를 중국에 선전하기 위해서 특사가 나왔는데 크레인이라고 하는 특사를 중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인이 그런 어떤 설명을 하는 설명회에 이 여운형 선생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압방 민족에게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 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만 그 옆에 있는 조선인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크레인을 미팅을 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그래 우리도 그래 약소민족을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하면 라고 하니까 크레인은 뭐냐면은 적대성 멘트를 한 모양이에요. 파리 강화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받기는 어렵겠지만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이때 이제 파리 강화에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은 신한청년당이에요. 신한청년당. 대표자 이름은 여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보내는 청원서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여 명의 청년을 모아서 이 신한청년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한청년당이 3.1운동의
숨은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과서에서 못 배웠지만 최근에는 방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100주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KBS 다큐에 보면 신한청년당의 젊은 그들이라고 해서 최근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 9년 만에 터진 독립에 대한 열망은 한 달 뒤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깊이 생각지도 않았고 또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뭐 학점을 해와서 견디다 못해서 했는데 왜 하필 10년이나 지나서 그 시점에 고발자를 하느냐는 건 해석이 안 되잖아. 2달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이 11운동을 기획한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리강화리의 그 대표가 지닌 고발 청원 서울을 그들의 기획이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100년 만에 발견됐다.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알려야 했던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하리강화의 조선 대표가 간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대중시민적 같은 시민이죠. 독립 열망의 메시지를 들고 각부로 달려간 젊은 그들.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의 도화선과 계기를 만든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바로 신한청년당입니다. 그래서 그 신한청년당은 1918년 8월부터 해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장덕수, 김철, 선우혁, 한진교, 조동호 같은 사람들이 논의를 한 끝에 1918년 11월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 창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김구, 이광수, 신규식 등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기회를 이용하고자 국내외에서 민족의 거사를 도모하던 신한청년당 주요 인사들, 이광수가 있고 여운형, 그다음에 장덕수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분이 워낙 다국어를 잘 하니까 이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분이 가기 전에 바로 김순애 선생하고 이렇게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바로 두 분이 다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신한청년당의 일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규식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뭐 크레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겠지만 김규식 선생도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어찌 알겠습니까? 일제 학점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해야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김규식 선생은 파리로 가고, 그죠? 파리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냐면은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그리고 국내로 잠입해 들어가서 뭐냐면은 이게 시비를 벌리자. 우리가 만세를, 이제 만세 운동을 해서 전 세계 여론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분분서주하는 거죠.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뭐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그리고 선우혁이라고 하는 분은 북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양 선천, 그리고 정주 평양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에 평양에서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그때 당시에 남북이 그렇게 뭐 남한 북한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평양에서 3월 1일 날 3월 1일에 동시에 일어나는 곳은 몇 안 됩니다. 근데 북한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게끔 기획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여기 김순애 여사도 부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조용은 뭐
이런 분들이 장덕수 이런 분들이 일본으로 가서 설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8 독립선언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은 1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위해 열린 파리강의 대표를 파견하고 김규식 등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국내, 일본, 만주, 연해주에 밀사를 보내서 독립 만세 시위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민회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 신한청년당 출신이 임시정부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로 가게 되는데 이제 뭐 시대혁명의 지도자인 순원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여권이 없고 뭐 이렇게 배가 없으니까 배 티켓을 바로 그 중국 대표단 중에서 한 명의 그것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파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김규식 선생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리에서 이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즈음이죠. 그때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도착을 해서 뭐 조수왕 여운형의 도움을 받아. 여기 보면 그 맨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모델로 만든 것이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기환인가요? 황기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사진 있잖아요. 의병사진. 미스터 선샤인의 의병사진이 딱 유일한 의병사진을 다 모티브로 김은수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의병과 인터뷰를 한 기자가 바로 맥킨지입니다. 그 맥킨지를 거기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황희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황희찬? 예. 그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는 거기에 가서 김규식 선생이 떠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0여 명이 와 있어가지고 거기 들락날락 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6월 달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3월, 4월, 5월간에 이 3.1 운동이 전국과 그리고 해외까지 퍼지고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 회의는 결국에는 득이 없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김규식이 이제 가면서 파리에서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최근에 발굴됐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역사학자가 프랑스의 도서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김규식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독립국가로 존재했다가 지금 일본의 속박 아래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2천만 영혼의 간청에도 성의 있게 답하지 않는 정의와 사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프랑스에 경악했다. 이게 외교적인 어떤 외교관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말인데 너무나 복받쳐 오르는 걸 가지고서 이제 환송회 때 기자들도 오고 막 했었는데 거기에 이 프랑스가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정도냐라고 하면서 그게 프랑스에 경악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기자가 이제 부끄러워서 그걸 이제 기사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설이 격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승만과 함께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한청년당의 어떤 기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고종이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의암 송병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2월 1일 날 우리가 3대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무호 독립선언서, 음력으로 보면 무호년이거든요. 그래서 2월 1일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서, 이제 일본의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의 그 일본 유학생들 2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송병희 선생 이런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때는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천도교에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송병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라고 하면서 3대 천명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비폭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비폭력, 일원화. 종교 뭐 여러 단체들이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일원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비폭력을 고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요. 명망가의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여기 독특한 게 뭐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도 너희도 함께해라. 너희까지 함께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완용도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박물관에도 전시돼 있는데 이완용을 찾아갑니다. 손병희 선생님. 그래서 당신 이번 3.1운동 하는데 만세 시위를 하는데 동참해라. 그래서 그동안의 오욕을 씻어라.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완용은 세상이 나를 친일 매국노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민족 대표가 되면 뭐라 하겠는가 라고 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했는데 그 거사의 날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알리진 않은 거죠. 알리진 않았지만 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때 3번이나 신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손병희 선생은 이완용이 행여나 총독부에 밀고를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는데 특히 인쇄소에서 천도교의 인쇄소에서 뭐 이만부라든지 막 찍어냈잖아요. 근데 그 찍어낸 것을 한 사람의 밀정 같은 우리의 어떤 경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신철이라고 하죠. 보통 신철로 알려져 있는데 신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빡꼼히 보니까 뭔가 밤에 새벽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급습했습니다.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급습을 했는데 빌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사를 행하는데 당신도 조선인 아니오. 그러니까 좀 봐주시오라고 했는데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가서 5,000원을 가져와서 줬다. 지금 돈으로 이제 뭐 몇 억이 된다는 얘기가 4억이라고 하죠. 4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 신철이라는 사람이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갔는데 몇 개월 후에 잡혀가지고 죽었죠. 네,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3.1운동 계획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하느님이 화한 날이다. 이제 상제라고 하잖아요. 상제가 화하신 날이요. 이날은 일이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로 작성한 신성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3월 3일로 하려고 했을 때 국장일이라서 안 된다. 그날은 안 된다. 국장일인데 뭐 매너를 지켜야 된다. 3월 2일은 일요일이니까 기독교에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국장 이후는 힘이 빠지니 3월 1일 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1950년대 고문서죠. 이제 50년 되면 고문서죠. 3.1운동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이라고 하는 근본 이념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이념에 박혀있다. 우리 민족의 이념은 위해서 말하면 홍익인간, 인간중심주의로 그러면 천지인의 삼위일체다. 어떻게 오늘날 3.1운동인이 3.1절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어떤 매력을 가진 것이 틀림없으며 동양에서 고래로 3.1이라는 숫자를 길하고 기쁜 행운의 숫자로 알고 있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생각하여 이 날을 정한 것이니 실로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3.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삼신일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가면 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이 3.1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3.1 철학이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명처럼 맞춰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모였고 실제로 그날에는 29명이 이렇게 모여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는 거죠.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를 잡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3일을 보시면 기독교 계열이 16명, 그리고 천도교 계열이 15명, 그리고 불교가 덕영소, 한용운 이렇게 두 분이다. 불교가 왜 적냐? 멀리 저 산에 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모셔올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에 이제 불교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도교가 15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물관, 정읍박물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15명 중에서 동학혁명을 거친 사람이 9명이더라. 이미 동학혁명에서 일제가 그때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학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만에서 60만이 이렇게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게 동학혁명인데
그때 그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9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동학에서부터 봐야 된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동학에서부터 봐야 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래서 동학에서 동학의 이념하고 3.1운동의 이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의 헌법의 이념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념 자체가. 그런 얘기를 이 정읍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동학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읍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3.1 만세 운동으로 이어진 동학 농민군의 함성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럼 퀴즈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학혁명을 한 적이 있냐?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냐? 그래 하니까 참석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앞으로도 참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참석했던 사람이 3.1운동에 참석한 사람은 배반 안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3인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친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동에 가보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태화관에서 이렇게 33일을 잡혀가고 그리고 그 옆에 탑골공원에서는 바로 젊은 사람들이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부르니까 만세운동이 이때 시작이 되었고 이때 한 5,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명 불상자가 일어나서 뭔가 이게 만세 그 선언서를 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뭐 정재영 씨냐, 누구냐,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있지만 아마 정재영 씨로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립선언서가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선언서를 서로 이제 이어서 이제 부르는 또는 뭐 필사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100주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1운동이라는 걸 왜 혁명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임시정부로 이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민주공화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계층에서 참여를 하게 됐다. 그 중에 뭐냐면 그동안에서는 사회의 어떤 일에,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그죠? 몇 사람 생각 안 나잖아요. 사실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저도 쭈뼛쭈뼛 서는 때가 많은데요. 유관순 열사는 그분 자체로 당연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만을 내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도 유관순, 중학교 때 유관순, 고등학교 때도 유관순.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유관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그게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되는 게 어떤 프레임 자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 이화학당, 이화여대. 이화여대를 가보면은 그 총장이 친일을 했잖아요. 친일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독립운동가를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처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15,000명이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맴도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고송사 인쇄소의 사무원인 인종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수영 카드에도 보면 얼굴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이 죽어 100만인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요. 만인을 죽이면 만인의 피가 100만을 물들이고 100만을 죽이면 100만의 피가 1000만을 물들일 것이요. 그럼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취조할 때 나오는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요. SNS가 없던 시절 어떻게 만세시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을까?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순명 16살이에요. 근데 하숙방 동기들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3월 5일이죠. 3월 1일이 있고 나서 3월 5일날 그때 이제 고종의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전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타이밍입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수만 명이 모여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서로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인쇄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숙방 동기인 사립국어보급학교 학생 최순명, 중동양학교 김종현, 최강윤 이런 사람들이 이게 5일 오전 8시 반입니다라고 하는 거 막 뿌립니다. 자기네들이 인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발적인 거죠.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쇄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니까 시간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8시 반에 모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순병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배재고고 2학년 김동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피고는 학생이면서 어떻게 이번 기획에 가담을 했는가? 난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혁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인 순사 모였던 정호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덕수궁에 파출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되니까 3월 5일이 되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가요. 여학교로 가서 거기 손을 내밉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만세상청을 부르면서 나와 만세를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한 여학생이 손을 잡아요. 누구겠습니까?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 근데 자기 딸이 10살이에요. 10살. 그래서 최연소 그 참가자입니다. 최연소 참가자. 자기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제가 나갈게요 라고 해서 그 가장 어린 여학생이 나가니까 거기서 15살, 16살 되는 그 여학교의 학생들이 수십 명이 따라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즘 3.1운동 영화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3.1운동의 어떤 스케일, 신한혁명단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많은 사연들을 얘기하면 3.1운동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사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감옥에서만 있는 거를 잡아놔가지고 영화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학생 지도자가 있습니다. 강기덕, 김원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강기덕, 김원벽이 있습니다. 학생 지도자인데 인력거를 타고 나서 인력거에다 크게 조선 독립이라고 써가지고 그 중앙으로 헤쳐나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도자구나. 이 사람들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3.1운동의 어떤 실제로 민족 대표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였지만 실제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청소년, 청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3.1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퍼뜨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5일이 부임기점을 해가지고 3월 10며칠 해가지고 전국으로 그 다음에 3월 12, 3일쯤 되면 저 중국이라든지 저 중국의 지금 간도 땅, 그 다음에 연해주 땅 이런 곳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1919 유관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뭐냐면 유관순이지만 유관순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김향화, 이신혜, 동풍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동풍신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유관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에게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아까 보시면은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좀 다르지만 기생이 있습니다. 평양기생, 수원기생, 진주기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을 사상기생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혈서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와가지고 주도했던 모습들, 여성이 주도했던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여성 주도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0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357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뭐 2000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던 동풍신 15살이에요. 15살인데 아버지가 목전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나가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목도하고 이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나가서 이 사람이 외치는 걸 보고서 일제도 뭐냐면은 저는 광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위를 이렇게 했었던 분이 바로 동풍신인데요.
어영기 15세 공부신 북한의 유관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탕화 수원에 있는 기생으로 넘어가요.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알아보면 굉장히 더 3.1운동이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살인데 조선 사람은 삼척동자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들은 벌써 14세, 15세의 장성한 처녀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찰에게 쏘아붙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수원, 해주, 통영 등의 기생들도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이건 이제 아마 평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만세 시위만 참석한 게 아니라 여성 저격수도 실제 있었고요. 남자연 열사라고 이제 영화 암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의열단원 현계옥이 있습니다. 밀정에 보면 밀정의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현계옥이에요. 유일한 여성 의열단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열단원 폭탄 제조법도 배웠고 총을 쏘는 법도 배워서 조직의 비밀 활동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계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시군 가운데 96%, 9개 군인가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함청이 울려 퍼졌다. 참여 인원은 많게는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망자를 딱 7,5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일본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박은실 선생의 한국독립운동 혈사에 보면 7,5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록 안 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라고 해서 이 만행으로 인해서 23명, 29명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북한 쪽에서는 더 큰 게 있었어요. 맹산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54명이 죽었어요. 맹산의 천도교 교구와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50여 명의 홍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 강제 해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라고 해서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쏴 죽여버리니까 54명이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라고 할까요? 기념사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다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이 처음으로 이제 맹산 학살 사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대의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 거예요. 재포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3명을 일제는 헌병 군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기암리에서도 교회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이래로 더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다르게 알려면 이념과 그런 걸 다 떠나야 독립운동의 어떤 본 면목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면목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 그걸 갖다 다 버려버리면은 이념 때문에 다 버려버리면은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신에 보면 교회에서 한국인 35명이 그리고 일본의 잔인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시위에 참가한 한 소녀가 성명서를 들고 있자 일본군은 그 소녀의 손을 잘랐다. 왜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성명서를 들자 그 손마저 잘랐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용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두 팔이 잘린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한쪽 팔을 자르니까 다른 팔로 이렇게 들어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또 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옷을 지금도 이렇게 문용기의 혈의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상해에 네다니얼 페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1919년에 들어와서 20년대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일본 기병이 앞에 있으면은 말발굽에 앞녀를 이미 다 밟혔다. 그러나 후열에 있는 남녀노소는 만세를 부르면서 전진한다. 그들은 앞에 무엇이 올지 다 알지만 구타를 당하고 포박을 당하고 살상을 당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들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한 행렬이 해산을 당하면 다음 행렬이 전진했다라고 이렇게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다니엘 페퍼가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국사박멸책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진상 1919년 20년에 쓴 건데 이미 이때 한국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그리고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린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소각하고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일본인에 맞는 구미에 맞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실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3.1운동 이전에 1916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만들었지만 3.1운동 이후에 가속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일왕의 명령에 의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든 거죠. 1925년에 일본의 조선사 말살 특별기관을 만들어서 5,000점의 사료를 모아놓고서 이 15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일본인이 일본어로 만든 한국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사 37권이 되죠. 조선사 37권. 일제강점기에 24,000쪽의 분량으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된 조선의 역사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의 2600년 역사보다 더 이제 짧은 역사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이제 지금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북한도 연해주, 하와이 나라 밖으로 이제 이렇게 만세운동이 번지게 되고요. 용정 3월 13일, 그 다음에 연해주 3월 17일에 연해주에서는 뭐냐면은 독립선언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보다 먼저 만든 것이 바로 연해주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국민의회, 미주에는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독립기념일처럼 이때를 기념을 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3.1운동 기념식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1주년이 되니까 감옥에서도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우리 한거라는 영화를 보면 유관순 열사께서 이때 3.1운동 1주년이 되자 그때 이제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20년대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1920년대 되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학살이 이제 계속되는 건데 러시아 쪽에서도 보면 신한철 습격당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바다에 수장된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쪽으로 이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꺼져가지고요. 네. 제 거로 바꾸면 되죠? 네, 제 거로 바꾸면 되죠. 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전에는 끝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7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독립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대한국민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세워지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8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밖으로 이렇게 전단만 이렇게 뿌렸던 전단정부가 있고 실제로는 이 3개가 실제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3개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11일 100주년의 어떤 기념식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통합이 되는 것은 한 9월 달쯤 돼서
그때 이것이 통합되어가지고 통합된 임시정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워낙 상해 임시정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로 이렇게 맞춘 것이라 보여지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냐면은 나라의 국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호를 뭐라고 하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라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대한으로 다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인데 대한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27년간 보시면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0km가 넘는 곳을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결국 27년간의 중국에 대장정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냐면 충칭이죠. 이렇게 해서 광국에 대장정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임시정부를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민주공화제다라고 하는 것도 예로부터 나왔습니다. 석주 이상경 선생도 뭐라고 하냐면 3권 분립, 1910년대 벌써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양의 책도 접했지만 우리 스스로도